한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전원주는 전후 시대의 고난부터 무대와 스크린의 영광까지 다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1939년 9월 20일 일제강점기 북한 개성공단에서 태어난 그녀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 자랐으며 그녀의 가족은 가난과 불안정에 직면했습니다. 전원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5년 그녀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아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였고 거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2010년 희귀한 인터뷰에서 서울의 집에서 혼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보며 울며 아들을 잔혹한 운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대한 생각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2013년 이혼 후 전 남편 임진호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만하게 헤어졌지만 특히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서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옛 노래를 들으며 가족과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외로운 순간들은 연이은 상실로 삶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에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원주의 연기 인생은 60년이 넘는 여정으로 큰 성공과 좌절을 겪으며 자신의 한계에 맞섰습니다.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극단에서 연기 수업을 받은 후 1990년대에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감정 전달에 대한 타고난 능력으로 그녀는 1968년 KBS 드라마 60년의 집과 같은 조연을 통해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1980년대에 그녀가 가족 드라마, 특히 시골 일기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드라마에서 온화하지만 강한 어머니를 연기하여 한국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198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경력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야망, 한 지붕 아래 세 가족, 왜 그럴까, 풍상씨에서 종종 어머니나 할머니 역할을 맡아 이야기의 따뜻함과 감정적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계속 굳혔습니다. 텔레비전 밖에서 그녀는 또한 무대에서 일했으며 희극에서 비극까지 연기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준 연극인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과 같은 연극에서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리얼리티 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할머니 역으로 출연해 손주들과 즐겁고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0년대 연극 연출에 도전했을 때였습니다. 자작 희곡 개성의 메아리였습니다. 개성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에서 영감을 얻은 이 희곡은 자금 부족과 상업 연극과의 경쟁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몇 명의 관객만 모인 첫 공연 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며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왜 그래, 풍상가에서의 배역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그녀의 배역이 너무 거칠고 그녀가 쌓아온 부드러운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댓글들은 그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온라인 리뷰를 읽고 나면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긴 대사를 외우는 것부터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까지 80세의 나이에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는 것은 노년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원주의 업적은 자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노년 배우들에게 인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가족의 기쁨부터 전쟁과 분단의 아픔까지
삶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배우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연기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영화 속 노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녀가 배우 생활을 시작했던 1960년대에는 노년 배우들이 주연이나 깊은 배역을 맡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늦봄의 꽃에서 복잡한 역할을 맡으면서 그녀는 노년의 인물들 또한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배역을 준비하던 어느 날 밤, 사회에서 잊혀진 수많은 노인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업적은 드라마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웃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며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KBS 연기대상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헌신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이 연계를 아는 최고령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꾸준히 연기 워크숍에 참석하고 박보영, 김태리 등 신인 배우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주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1967년 서울에서 연극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던 중 남편 임진호를 만났습니다. 연극 연출가였던 진호는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매료되었고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1969년 전원주가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여 외아들 이민수와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1970년대 배우로서의 경력이 불안정하고 진호가 연극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녀는 진호가 일로 지쳐 집에 돌아오면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곤 했다고 말했다. 1995년 아들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픔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남겼다. 2013년 이혼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가족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옛방을 거닐며 진호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울며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후회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호와 그녀는 이혼 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함께 보낸 세월에 항상 감사함을 표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전원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10월 10일 그녀가 서울 자택에서 화재로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그녀가 자주 대본을 읽고 음악을 듣던 오래된 목조 주택의 전기 고장으로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인해 집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랜 동료부터 그녀의 배역을 보며 자란 관객들까지 한국 연예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그녀의 장례식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수천 명의 팬, 배우, 감독들이 조문했습니다. 박보영, 이정재, 송강호 등 유명 스타들이 참석하여 작별 인사를 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특별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장례식은 그녀의 순수함과 친절을 상징하는 하얀 꽃과부터 거침없이 하이킥까지 그녀가 출연했던 유명 배역들의 사진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오랜 동료가 감동적인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그는 그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밝게 타오르는 한국 연예계의 횃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할머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그녀의 영화 관련 기념품을 든 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화 컨트리 다이어리의 일부가 흘러나오자 그녀가 한때 연기했던 다정한 모성애를 떠올리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묵념으로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연기를 통해 평생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던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전원주의 전 남편 임진호 씨는 장례식 후 인터뷰에서 그녀가 겪었던 슬픔에 대해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귀었던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던 그는 전원주가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연약한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밤늦게까지 남편 방에 앉아 낡은 장난감을 껴안고 울곤 했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진호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할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함께 쌓아온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슬픔에 잠겼다고도 했습니다. 진호는 이혼 후 가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녀가 거실에 혼자 앉아 옛 사진을 보며 함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눈물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마음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호는 또한 연예계에서 나이든 배우들이 더 존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꿈을 자주 이야기했고, 영화 레이트 블라썸이 성공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진 것 같아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전원주가 예술과 가족을 위해 삶을 살았던 여성이며 그녀의 슬픔은 오히려 그녀의 회복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고 단언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원주의 슬픈 결말은 충만하지만 힘든 삶의 감동적인 마지막 장입니다. 화재로 인한 그녀의 죽음은 비극일 뿐만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에 불멸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도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한국 연예계에 대체할 수 없는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라마 시골 일기의 어머니부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사랑하는 할머니까지 그녀의 연기는 한국 문화유산의 소중한 보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부터 이혼까지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녀를 만들었고 슬픔을 힘으로 바꿔 창작을 계속할 수